굉장히 재밌는 거 할 겁니다. 오늘 이론 자체는, 정석 단원 자체는 5단원이거든요. 근데 5단원에서는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들이 좀 중심이라서 요거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석은 안 풀 거예요. 정석은 안 풀 거고 그 대신 설명들을 좀 할 겁니다. 평소에 애매한 데 껴있어서 설명하기 좀 난해했던 것들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을까? 재밌을 거예요. 문제 풀이보다는 개념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할 건데 여러분은 지난번에 상반방정식도 했네요. 상반방정식도 했으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교시에는 과제 풀이 해드리고요. 2교시에 개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석은 유제 4-10번 보겠습니다. 유제 4-10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4-10에 전부 다는 말고 두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그 두 개는요. 4-10의 2번입니다. 4-10의 2번 풀 거고요. 4-10의 2번.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11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8이에요. 그럼 요거 내림차 순정리 뭐 이런 거 다 끝난 상태예요. 끝난 상태고 더 이상 안 돼서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하면 2분의 8 절대값 씌우면 4죠. 4의 약수를 넣어서 0 되는 걸 찾을 겁니다. 1, 2, 4에 뿔마 붙여서 집어넣는 거죠. 뿔마 붙여서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x에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1 플러스 10 플러스 8이에요. 안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플러스 8이에요. 역시 안 되고요. 2 집어넣겠습니다. 2 집어넣으면요. 2의 세제곱에 2 곱하니까 16 빼기 4에 11 곱하니까 44. 그 다음에 더하기 20 더하기 8이에요. 16하고 8 더하면 24. 44 마이너스 44. 0이네요. 인원죠?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예요? x-1을 인수로 가집니다. 그래서 x-2 쓰시고요. 암산할 거예요. 요렇게 곱해서 2x 세제곱 나오려면 2x 제곱. 현재 마이너스 4x 제곱인데 마이너스 11x 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7x 제곱이 더 있어야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7x 제곱 되려면 마이너스 7x. 2차 1차 상수니까 상수 곱해서 8 나오려면 마 4가 되겠네. 마사가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 또 되네요. 요거 2, 1, 4, 1 마이너스 하면 마 8에 1이니까 마 7 나오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x-2 왜 안 써지냐? 2x 플러스 1 x-4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되는 가장 간단한 형태까지 다 하셔야 되고요. 화면이 닫혔나요? 그 다음에 야이씨 화면이 날아갔어. 4-10에 4번 볼게요. 3번이었나? 4번이었나? 네. 4-10에 3번이네요. 3번 보시면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안 돼요. 이거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하면 3분의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우면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니까 1, 3분의 1 2하고 6분의 1 뭐 이런 친구들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안 되고요. 이것들 넣을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집어넣어 볼 겁니다. 3분의 1 집어넣으면요. 3분의 1의 세제곱 27입니다. 27분의 3. 약분 마지막에 할 거고요. 9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1이에요. 통분해서 27분의로 바꾸면 여기는 3 그대로고요. 3 곱해서 6이고요. 9 곱해서 18이고요. 9 곱해서 18이고 빼기 27입니다. 그러면 요거 9죠? 9에 18 더하니까 27. 27 빼기 27이니까 0이네요. 그럼 얼마 집어넣으면 3분의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x-3분의 1을 인수로 갖는다. 되는데 이거 잘 안 쓴다고 그랬죠? 어떻게 바꾸자고 그랬어요?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친구로 3x-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아까 하던 것처럼 곱해서 얘 나오려면 x제곱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인데 2x제곱이 되려면 3x제곱이 더 있어야 돼요. 얘랑 곱해서 3x제곱 되려면 x 되고요. 상수 곱해서 상수 나오려면 플러스 1입니다. 이건 인수분해 안 되니까 냅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끝났죠. 됐죠? 이쪽 파트는 그냥 기술이에요. 많이 하시면 되고 왜보다는 그냥 하다 보면 느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파트는 이후에는 뭐 이런 까다로운 거나 이런 거 안 나와요. 학교 시험 끝나고 나면 안 나오니까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지내시면 요거는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 시험 때 개바짝 열심히 하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안 상태에서. 자, 연습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17번 4-17에 뭐만 할 거냐면요. 6번만 할 겁니다. x와 숫자로 이루어진 구조가 아니고 x랑 a로 이루어진 구조예요. 그래서 숫자 자리에 a가 있는 거거든요. 연습 문제 4-17에 몇 번이냐? 6번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숫자 대신 문자인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하고 절대값 씌우면 결국 a 5제곱 됩니다. 뭐 물론 a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의 약수는 1하고 a 5제곱, 그 다음에 a랑 a 4제곱, 그 다음에 a 제곱하고 a 3제곱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뿔말을 붙여서요. 근데 1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a를 집어넣으면 a 5제곱 빼기 a 5제곱이니까 0이죠. 그럼 얘가 분명히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x-a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죠? x 자리에 a 넣었는데 0 됐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를 통해서 직접 나누기 혹은 조립제법 혹은 암산을 통해서 할 거고요. 암산할까요? 조립제법 할까요? 직접 나눌까요? 조립제법 할게요. 조립제법 하면 어떤 형태가 보여서 그래요. 자, 이거 보시면 5차죠. 개수 1, 4차의 개수 0, 3차의 개수 0, 2차의 개수 0, 1차의 개수 0, 상수 마이너스 a 5제곱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를 적습니다. 이걸 0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럼 그대로 내려와서 1, a 곱해서 a제곱, a제곱, a 세제곱, a 세제곱, a 4제곱, a 4제곱, a 5제곱, 0 해서 나머지 0 나누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4차의 개수, 3차의 개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x 4제곱 개수 1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a제곱 x제곱 더하기 a 세제곱 x 더하기 a 4제곱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이런 형태가 뭐냐면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 돼서 여러분이 만약에 1등급이 이제 5등급제니까 10%죠. 10%인데 본인은 한 2, 3%를 찍어야겠다. 2, 3%를 찍어야겠다. 1등급 말고 그냥 2, 3%를 찍어야겠다. 그러면 이런 종류 중에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거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 x의 n제곱 빼기 1. 이 친구 있죠? 이거 생각해 볼게요. x에 1 집어넣으면 n에 관계없이 무조건 0 되죠. 그럼 이 친구는 무조건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냐면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방금 이 이야기에 a 자리에 1로 대체된 거예요. 그럼 이거 1의 제곱, 1의 세제곱, 1의 대제곱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1의 세제곱, 내제곱 모두 1이죠. 그럼 결국 이건 뭐가 되냐면 여기가 모두 1로 차 있다고 생각하면 요거는 이제 요 차수가 하나 낮아지는 거니까 x의 n-1제곱 그 다음에 개수 1이에요. x의 n-2제곱, x의 n-3제곱 쭉 가서 x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생기는 거고요.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걸 2차로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n이 2라고 생각해봐요. x제곱 빼기 1은 여기에 대입하면 x-1 한 다음에 x 더하기 1 우리 알고 있는 거죠. 구조가 똑같죠. x세제곱 빼기 1세제곱이죠. 이건 외웠어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 다 플러스였잖아요. 그럼 사실 이런 개념을 확장하면 x 4제곱 빼기 1은 이 개념으로 이야기해서 x-1, 1 넣으면 0 되잖아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이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플러스 1로 바꾼 다음에 이걸
x-1, x 플러스 1로 했거든요. 요걸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1, 마일 1이니까 마일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럼 분명히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라고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확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알면 어쩌다가 2, 3년에 한 번씩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 2%, 3%를 노리는 친구들은 이걸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이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본인이 이런 그 것들이 어느 정도 따라와서 기본적인 건 다 했네. 그러면 시험 직전에 저기까지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영역들이. 수능에는 안 나와요. 네, 학교 시험에만 종종 나옵니다. 몰라도 풀 수 있게 되는데 알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연습 문제 4-17에 6번 이야기 드렸고요. 4-18번도 하겠습니다. 왜 더운 것 같죠? 잠깐만요. 자, 다음은 4-18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4-18번 보시면 문제에 fx를 정의했네요. x 5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을 인수로 가진다. 그러면 인수로 가진다는 건 px 플러스 q 해서 pq가 정수인 형태고 뒤에 이렇게 돼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봐도 됩니다. 나머지가 없는 구조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정수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도 모두 정수입니다. 개수가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최고차를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친구가 나와야죠. 그러면 여기 4차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개수 있겠죠. 랑 이걸 곱했을 때 1이 나오려면 P가 될 수 있는 건 1이나 마이너스 1이겠죠. 정수니까요. 맞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여기 Q 있죠? 근데 여기에 상수도 있을 거예요. 상수 있어서 이렇게 둘 곱하면 전체 상수인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정수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Q가 될 수 있는 건 P와 관계없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2였죠? 그러면 곱해서 2가 나오는 거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에선 정수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P, Q의 순서쌍이 가질 수 있는 건 P가 1일 때 Q가 1이거나 P가 1일 때 Q가 마이너스 1이거나 P가 마이너스 1일 때 Q가 1이거나 P가 마이너스 1일 때 Q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네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PX 플러스 Q,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은 X 플러스 1이거나 X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수분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이 둘은 같은 겁니다. 왜요? 음수배 관계인 것 뿐이잖아요. 얘가 사실은 뭐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친구의 음수배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X 플러스 1이 오고 땡땡땡이 왔다면 얘는 여기에 음수배하고 여기에도 음수배를 한 것 뿐입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 두 개도 사실은 얘가 뭐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배 관계랑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넣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X 5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은 첫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X 플러스 1 하고 뒤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X 마이너스 1 이거요. 이거 해서 뒤에 Q2X가 붙어 있는 구조가 나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x 5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이렇게니까 우리 왜 여기다 2를 붙였냐? 우리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를 하고 싶었냐면요. 뭐를 하고 싶었어요? 얘의 의미를 없애는 이거에 적절한 값을 넣는 걸 하고 싶었잖아요. x에 얼마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넣어요. x에 얼마나요? 1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의 x에 마이너스 1을 넣고 x에 1을 넣어보면 1 여기 마일 집어넣으면 이게 사라지면서 우변 0. 좌변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그럼 a가 얼마 나와요? 2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x에 1 넣으면 1 집어넣으면 사라지죠. 그걸 노린 거니까요. q2를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0이네요. 그래서 a가 두 종류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A 두 종류 값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된다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인수분해까지 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 Q1하고 이 Q2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구하는 건 어떻게 해요? A에 넣어서 암산해서 하셔도 되고요. 조립제법 쓰셔도 되고요. 상관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니까 그냥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개수가 정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올 수 있는 게 두 종류. 얘 때문에. 이게 올 수 있는 게 두 종류. 왜? 얘 때문에. 그 생각을 하셔서 케이스를 나누는 겁니다. 중등 문제랑 고등 문제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 문제에서 케이스를 나눠서 푼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잠깐 설명했었던 그래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등에는 없어서 어려워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적으시고요. 부교재 74번 최상이고요. 혹시 이 문제 푸신 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학교 시험에 요 정도 선까지 나옵니다. 목동은 실제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긴 이야기를 읽고 적당히 식이나 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무언가 새로운 함수나 형태가 정의되면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문제에서도 뭐가 되어 있냐면 n, 라지의 n, a, b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위에 설명이 있죠. 무슨 설명이 있냐면 px는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 요 a, b가 같은 문제니까 이 a, b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인수분해했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개수라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가야 돼요. 이거 딱 보니까 상수 2차, 4차만 있어요. 이런 거 보고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보기차식. 보기차식의 해법 뭐였습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고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형태를 만드는 거였어요. 기억납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고요.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이래요. 1차식이 몇 개니에요? 이거 4차죠? 1차식의 최대 개수는 4차니까 인수분해하면 4개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게 2차 곱하기 2차 형태로 인수분해되고 요 2차들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빵개도 될 수 있겠죠. 그럼 NA는 될 수 있는 게 0개 됐죠? 4개 돼요. 1개 됩니까? 생각해봐요. 1개 될 수 있을까요? 인수분해 했는데 1차랑 1차가 아닌 거 이렇게 돼요. 그러려면 1차랑 3차겠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2차, 4차로 이루어진 보기차식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건 이제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어야 아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하나 안 돼요. 똑같은 이유로 3개도 안 됩니다. 1차 3개 있고 나머지 하나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구조상.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0이나 2나 4밖에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세요. 이야기인 거예요. 뭐에 대해? A랑 B가 얼마인지를 넣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새로 정의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보고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나중에는 이 NAB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문제를 읽고 이해해서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최상인 거예요. 문제의 새로운 형태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런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한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따라가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2래요. 그럼 a에 마이너스 7 넣고 b에 12는 거죠. a에 마이너스 7 넣고 b에 12 넣은 거예요. 그럼 요 n을 붙이면 이거를 인수분해했을 때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개수가 몇 개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게 저 n-7,12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할 거예요. x제곱을 t로 바꾸면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예요.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되죠. t 마이너스 3하고 t 마이너스 4로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3하고 x제곱 빼기 4가 되면서 x제곱 빼기 3하고요. 요거 더 이상 안 돼요. 개수가 정수인 형태에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x 빼기 2, x 플러스 2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은 하나, 두 개 나왔죠. 그럼 이거의 값이 얼마라고요? 2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걸 인수분해하면 요거니까 2다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 있는 걸 이게 이런 의미구나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이런 함수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이건 문제를 만든 사람이 문제에 필요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만든 거니까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이걸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NAB는 이거니까 다음에도 NAB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건 문제에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시까지 나왔고 기억. N 1,0이래요. 그럼 A에다 1 넣고 B에다 0 넣으라고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X4제곱. X4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0을 인수분해하라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래요. 보기차식이긴 한데 뭐 치환까지 할 필요는 없겠네요. 공통인 인수로 묶어버려요.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요거 좀 더 쪼개할 수 있죠. 보통은 냅두긴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1차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1 됐고 이건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몇 개 생겨요? 몇 개 생겨요? 잘못 썼네요. 여기 1이네요. 미안해요.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인수분해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에요. 이거 인수분해 현재 상태로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보기차식 인수분해 할 때 그냥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했나요? 제곱 빼기 제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3개 쫘르륵 써놓고 했죠? 그 3개 써보죠. t제곱 플러스 1, t제곱 플러스 1, t제곱 플러스 t 이렇게 적어놓고 어떻게 했었어요?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적절히 변형을 했죠. 루트 씌운 거에 곱의 2배인 이 t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요.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줬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원래랑 똑같으려면 플러스 t인데 2t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t. 원래랑 똑같으려면 플러스 t인데 마이너스 2t가 있으니까 3t. 그 다음에 원래랑 똑같으려면 4분의 1이 있는데 1이 되려면 플러스 4분의 3. 이 3개 중에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띠는 건 누구예요? 얘죠. 그럼 얘는 t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사실은 t가 x제곱이잖아요. x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죠. 이거 더 이상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죠. 우리 할 수 있는 거 있네요. 제곱 빼기 제곱은 더 이상 1차 형태로 안 됩니다. 이게 살아있어요. 1차 형태로 된다는 것 자체가 이 구조에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문제를 보고 1번 기억을 풀고 그걸 찾아내시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럼 니은으로 가보죠. 이런 문제들의 흐름이 이래요. 함수 이렇게 나오면
특정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불특정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게 늘 성립해?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갑니다. 보통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니은 보시면 n하고 스몰 n, 마이너스 18은 1이에요. 그럼 이건 x 4제곱 플러스 nx제곱 마이너스 18 이걸 인수분해했는데 뭐가 생겼다고요? 1차식이 2개 생겼다고요. 그런 친구가 두 개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걸 만족시킨 n이 2개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요거 아까 전처럼 치환해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을 t로 바꿔서 t제곱 플러스 nt 마이너스 18인데 제곱 빼기 제곱으로 되면 안 된다고요.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그냥 인수분해가 되려면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나오는 2개 이렇게 적고 곱해서 t제곱 나오는 거 1, tt밖에 없네요. 그럼 이렇게 곱해서 n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뭘 쓰셔야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 2개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개 많죠? 개 많죠? 그 개 많은 걸 다 세야 돼요. 그래서 최상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공식에 띡 넣어서 푸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나오는 수는 써보죠. 마이너스 1하고 18 있고요. 부호 바꿔서 1하고 마이너스 18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9 있고요. 2랑 마이너스 9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6 있고요. 3하고 마이너스 6 있고요. 끝이네요. 네, 6개밖에 없어요. 개 많을 줄 알았는데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18이니까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8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럴 때 n이 17이 되는 거고 이건 n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고 n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이 되고 n이 마이너스 7, n이 3, n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n의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인수분해가 1차식이 2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게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t-1, t 플러스 18 이렇게 되는데 t는 우리 치환한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8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플러스 있는 건 인수분해 무조건 안 됩니다. 제곱에 상수 붙었는데 플러스 돼 있는 건 인수분해 무조건 안 되죠. 이것만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뭐여야 된다고요? 1차식 2개로 쪼개져야 된다고요.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건데 이게 제곱 형태를 띈다면 되겠죠? 찾았네요. 뭐예요? 이 음수 붙은 친구가 제곱수인 걸 찾으란 이야기인 걸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음수 붙은 친구가 제곱수인 건 얘 있죠? 그 다음에 얘 있네요. 그리고는 없어요. 그럼 n이 될 수 있는 값은 17하고 마이너스 7이에요. 개수로는 몇 개? 2개인 겁니다. 중간쯤부터 집중력을 놓치신 분들이 있네요. 문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원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럼 모의고사에 실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 푸는데 선생님은 설명하면서 막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파파파파파막 풀어서 한 문제에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면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이게 나오죠? 그럼 99%의 확률로 학교에서 좀 프린트나 이런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실제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풀어봤던 거라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 근데 그게 오늘 첫날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거 어렵죠? 근데 선생님하고 하고 이제 올해 말 11월, 12월 되면 이 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고 이 정도로 중간에 집중력이 끊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목동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이런 문제 안 내는 학교가 선생님이 보니까 금옥여고, 그 다음에 광영여고, 광영고 이 정도는 역을 안 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외 학교는 다 나와요. 이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1등급 목표로 하면 하셔야 돼요. 어쨌든 2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n하고 m,9는 4래요. 이번엔 뭐예요? 4죠, 4. 1차가 4개라고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인수분해 된다는 거고 이거 9니까 똑같은 식이에요. 요거 a 자리에 m만 넣었을 뿐이지 x 4제곱 플러스 m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고요. t제곱 플러스 mt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럼 곱해서 9 나오는 수 쫙 적어서 그게 이렇게 되려면 이 친구도 제곱수고 이 친구도 제곱수인데 빼기로 연결돼야겠죠.
그죠? 하나만 있는 거에서 두 개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풀풀로 곱셈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마마로 돼야 돼요. 그래서 마1, 마9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3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밖에 없네요. 이렇게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t-1, t-9인데 이게 t를 원래대로 돌리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럼 1하고 9가 제곱 쓰니까 사실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풀1, 풀9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명확하니까요. 그럼 이건 t-3 제곱인데 이거 안 되죠.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럼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4개짜리 1차 4개 나오게 하는 거는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선 3개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됐나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풀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왜 여기서 인수분해 여기 양수를 안 썼는지 혹은 여기서 제곱 빼기 제곱을 안 써도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머진 계산이니까요. 어렵죠? 원래 처음에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한 살 많은 선배들도 처음에 이야기하면 다 혼이 나갑니다. 근데 한 두어 달 이거 계속 풀다 보면 또 풀어요. 네, 원래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어로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조회수 얼마나 되나 볼 거예요. 안 볼 겁니다. 쉬었다가 맞아요. 문제풀이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진도 좀 나갈게요. 방금 전 문제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자, 부교재 78번 보겠습니다. 부교재 78번 보시면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인수분해하는 문제고요. 앞에 다뤘던 거긴 한데 이제 정석 순서랑 다른 교재들 순서가 조금 달라가지고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 전체를 보면 뭐가 반복되고 있냐면 3a, 그 다음에 b, 그리고 4c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 앞에 상수가 곱해진 걸 적절히 쪼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라지 A, 얘를 라지 B, 얘를 라지 C로 바꿔서 적으면 숫자가 없는 조금 간단한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 시작을 해볼게요. 물론 안 바꾸셔도 돼요. 본인이 헷갈리지 않는다면 안 바꾸셔도 되는데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분모는 3a-b니까 사실은 a-b가 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 음수배 있고요. 그 다음에 b-4c니까 사실은 b-c, 4c-3a니까 c-a.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굉장히 익숙한 형태죠. 이것까진 필요하면 전개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모두 곱셈으로 되어 있죠?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건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잘 전개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냅둘게요. 그 다음에 위를 정리하겠습니다. 위 3a, b예요. 그럼 3a 곱하기 b로 생각해서 ab 붙이시고요. 3a-b니까 a-b가 되겠네요. 플러스 4bc예요. 써있기는 4bc지만 이 개념을 이용하려면 b 곱하기 4c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럼 이건 bc입니다. 그 다음에 b-4c니까 b-c라고 쓸 수 있고요. 12ca인데 3a랑 4c를 곱하면 12ca가 되죠.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요. ca로 바꿔 쓰겠습니다. 그럼 c-a죠. 여기 보시면 ab, a-b, bc, b-c, ca, c-a로 적혀 있습니다. 뭐예요? 값들이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순환하는 구조는 99% 약분이 됩니다. 99% 약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 그러면 보통 여기까지 하고 뭐 하냐면요. 대입해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근데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시험을 볼 때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은 대입해서 푸시면 안 됩니다. 대입해서 푸시면 안 되고 정석적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서술형이나 이런 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시간 없어.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0, 1, 2 이렇게 넣어서 문제 푸셔도 됩니다. 사실은 돼요. 나오긴 하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얍삽이만 알면 나중에 정석적인 문제를 하나도 못 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내년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 그 담당 선생님이 시험 직전이나 뭐 이런 데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아시면 되고요. 지금은 요걸 할 건데 요 친구가 공통인 인수 없어요. 묶을 것도 없어요. 내림차순 정리할 겁니다. 내림차순 정리할 거면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예요. 그럼 그냥 A로 내림차순 정리할 겁니다. 그럼 A가 2차인 친구 묶어볼게요. A가 2차인 친구 요렇게 해서 하나 나오겠죠? B. 그 다음에 A가 2차인 거 여기도 있네요.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CA 제곱이니까 빼기 C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 사라졌어요. 요것도 사라졌고요. 그럼 남은 건 뭐 있냐면 A에 대한 1차요. A에 대한 1차는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올 거고요. 여긴 A 없고요. 여기 있네요. A 1차.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C제곱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사라졌죠? 그럼 남은 건 이것만 있어요. 이거 전개 안 할 거예요. 왜요? 인수분해 되어 있는 구조니까 굳이 전개 안 하고 필요하면 그 다음에 전개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나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B제곱 빼기 C제곱이 돼버렸죠. 뭐예요? B-C가 있네요. B-C, B 더하기 C. 아까 숫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C, B-C, B-C가 있죠? 내림차순 정리하고 공통인 인수 있으면 다시 묶는 1번, 2번을 다시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남는 건 A제곱, 남는 건 빼기군요. 빼기 B 더하기 CA 더하기 BC가 남아요. 이건 인수분해 됐죠. 곱해서 BC 더해서 이렇게 생기려면 뒤에 있는 건 A-B랑 A-C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앞에 뭐 있어요? B-C가 있죠. 이게 분자를 정리한 거. 분모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예요. 그럼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여기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는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A 마이너스 C 되니까 1이네요. 됐죠? 숫자 그대로 가지 마시고요. 반복적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보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83번입니다. 83번은 어제 설명드렸던 상반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상반방정식 해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거 적으시고요. 이건 사실 치환하고 정리한다만 하면 되는 거라서 특별히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보면서 문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 계산 안 되는 분은 없잖아요. 인수분해 못하는 분은 없으니까. 인수분해 못하는 분은 오세요. 따로 문제 드릴게요. 자, 83번입니다. 83번하고 오늘 진도 나가볼게요. 83번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반방정식이고요.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마사마사 1, 1 대칭인 구조죠. 이런 걸 상반방정식이라고 했어요. 해법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 요거 묶어서 정리하는 걸로 했었죠. 요렇게 개수가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x 4제곱 플러스 1 빼기 4의 x 세제곱 플러스 x 하고 플러스 5x 제곱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요걸로 묶고 치환했었죠. 요걸로 식을 억지로 묶어내는 거예요. x 제곱 한 다음에 전개해서 이거 나오려면 x 제곱 플러스 이거 나오려면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됐고요. 마사에 전개해서 요거 나오려면 x 이거 나오려면 x분의 1 플러스 5 이렇게 한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것까지가 2단계였습니다. 그러면 관계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t제곱 빼기 2가 됐죠. 대입해서 정리합니다. x제곱하고
이거 t죠.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t 플러스 5 이렇게 되고요. x제곱에 얘는 뭐가 돼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죠?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1, x제곱. 근데 t가 뭐였어요? 얘였죠. 다시 한번 돌려서 적으면 x 한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3 이렇게 적냐? 빼기 3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요 x를 하나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내림차순까지 한꺼번에 갈게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 되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였죠. 이렇게로 인수분해 됩니다. 저 친구들은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더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사실은 상반방정식 말고 그 인수정리로 해서 대입하면 0 되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나오죠.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인 거 찾으시면 돼요. 풀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진도 나가보죠. 오늘의 이야기 정석에서 풀 필요는 없고요. 설명하는 거 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우리 지난번에 시간 잠깐 있어가지고 이야기했었어요. 거기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때 이야기 드렸죠? 수는 발명인가요? 발견인가요? 수는 땅을 팠더니 나온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끼리 약속해서 만들어낸 건가요? 발명이죠. 네, 발견 아니에요. 땅 팠는데 숫자 1 있고 2 있고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약속의 첫 번째 이야기로 나왔던 수의 체계는 뭐냐면 바로 자연수가 나왔죠. 1, 2, 3, 4, 5, 6, 7, 8에 대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 그거의 음수배에 대한 개념이 나왔어요. 빚을 진다의 개념으로 음수배의 개념이 나와서 음의 정수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랑 유리수까지 이야기했나요? 네, 그래서 음의 정수 있고요. 음의 정수 있고 0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부르죠? 정수라고 부릅니다. 초등학교 때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때 내용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렇게 정수까지만 배우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유리수가 나오죠. 이걸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 정수들을 이용해서 나눗셈 기호를 이용해서 유리수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정의가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유리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왜 유비수가 아니고 유리수인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리수 중에서 정수도 있지만 정수가 아닌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맞아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간단하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예로 뭐가 있었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죠. 0.3. 맞죠? 그 다음에 3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소수 형태로 바꿔서 0.3333. 자, 그러면 이거 우리 0.3하고 왠지 모르겠는데 다 그렇게 읽더라고요. 땡이라고 읽죠. 땡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섰다라는 도박이 있습니다. 화투패가지고 하는 도박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같은 숫자가 두 개를 들어오면 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이 두 개 들어오면 3땡이라고 불러요. 9가 들어오면 9땡이라고 부르고요. 있죠? 그래서 땡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어쨌든 그럼 0.3333 나가는 0.3땡 이거는 3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나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 유리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파이 있죠. 파이 3.14159 이렇게 나가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끝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이거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유리수 아니었죠. 분수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분수꼴로 표현할 수 없고요. 그러면 수의 체계 중에 이 소수 체계를 이거를 조금 다르게 나누기도 해요. 이거랑 지금 이야기하는 체계랑 다르게.
이 소수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소수를 두 개로 나누면 지금 다른 분류예요. 유한소수가 있고요. 무한소수가 있는 겁니다. 유한소수, 무한소수. 근데 그 무한소수를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와 이런 친구요. 이런 친구를 보고 뭐라고 불렀죠? 땡땡소수라고 불렀어요. 돌고 도는 구조라서 땡땡소수. 순환소수라고 불렀죠. 그럼 이런 친구요. 끝은 없는데 돌고 돌진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비순환소수 아니에요? 만약에 비순환소수라고 하죠? 그럼 순환소수가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되는데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비순환소수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도 얘랑 비슷하죠? 야, 이거 잘못 썼다. 여기에 써야 되는데. 미안해요. 여기에 순환소수. 그럼 여기는 저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유한소수는 0.3, 10분의 3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유리수예요. 분류로는. 순환소수 역시 분수로 표현 가능하죠. 분류로는 유리수입니다. 그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분수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을 2학년 1학기 때 괴롭혔던 내용이 이거였었죠.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맞아요. 무한소수는 유리수다. 틀려요. 그럼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그것도 틀려요. 왜요? 무한소수는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무리수는 무한소수다. 맞아요.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헷갈렸었던 거죠. 사실 이 체계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배운 거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건 이 수 체계의 분류랑 소수의 분류가 조금 다른 종류인 겁니다. 마치 사람을 남녀로 구분하냐, 인종으로 구분하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분류 계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됐고요. 그럼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예요. 그럼 그렇지 못한 수들도 발견이 된 거죠. 그렇지 못한 수들이 발견됐는데 여기요, 여기. 유리수까지 내용이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중2 내용입니다. 그럼 이 무리수가, 즉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중3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뭘로 배우냐면 요걸로 배우죠. 요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적지 말고 지울 거예요. 자,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 길이 1이에요. 여기 길이 1이에요. 유리수죠. 유리수죠. 근데 여기 길이는 얼마냐면 루트 2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중2 내용이 이미 있으니까. 그럼 이게 성립하는데 이 친구는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지는 공수2에서 배울 거예요. 공수2에서 귀류법이라는 걸 통해서 배울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분수로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만 이야기를 할게요. 분수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무리수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언제 배워요? 중3 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2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 나왔는데 여기 있는 게 루트가 없는 다 정수비 3대 4대 5라든지 5대 12대 13이라든지 이런 것만 나온 겁니다. 알겠죠? 이제부터는 이것도 나올 거예요. 그럼 유리수는 뭐라고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 근데 무리수는 뭐라고요? 무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없는 수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없는 수. 즉, 이 개념과 이 개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없는 건 없잖아요. 즉,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건 없습니다. 맞죠? 그럼 두 개념이 겹칠 순 없어요. 따로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포함계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쪼개요. 이게 많다 적다의 의미 아니에요. 그냥 두 개로 나눠졌다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쪽을 유리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쪽은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럼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확통 배우면 이런 거를 배반사건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유리수, 아까 1, 무리수, 루트 2 있어요. 그럼 그림으로 놓고 보면
1, 1 루트 2인데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를까? 인 거예요. 뭐라고 부를까 놓고 봤더니 1도 실존하는 길이고요. 실존하는 길이고요. 루트 2도 실제 존재하는 길이에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맞죠? 실제 존재하는 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줄여서 뭐라고 쓰는 거예요? 실수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와 유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적는다고요? 실수라고 적어요. 자, 수는 넘버고요. 영어로. 실제, 실존. 영어로 뭔가요? 되게 간단한 영어예요. 리얼이죠. 그래서 실수를 표현하는 단어로는 R을 씁니다. 근데 이런 걸 표현할 때는 R 적는데 왼쪽에 하나를 더 적어요. 짝대기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석 같은 데서 보셨을 겁니다. 왼쪽에 뭔가 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수를 보통 이렇게 R로 표현을 합니다. 이 실수까지에 대한 개념이 언제 배운다고요? 중3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건 없어요. 1 더하기 루트 2는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헷갈리죠? 헷갈리면 안 되긴 한데 그럼 뒤집어 말하면 이거예요. 1 더하기 루트 2를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이건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3 내용입니다. 됐죠? 적어주세요. 그럼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는 게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 겁니다. 됐죠? 적으세요. 중요합니다. 처음 개념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입니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고요. 어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직관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7 있어요. 자, 직관적으로 2.7의 정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는. 2죠. 2죠. 소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0.7이죠. 됐죠?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더하면 원래 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0이 있습니다. 원래 1인데 그냥 좀 보여드리려고 1.0이라고 적었어요. 자, 1.0의 정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1이네요. 소수 부분은요? 0이죠. 0.0이라고 좀 적을게요. 그럼 둘 더하면 얘 나오는 거 맞죠? 됐죠? 자, 여기서부터요. 원주율 파이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그 파이입니다. 3.14159이 나가는 거. 끝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무리수예요? 유리수예요? 유리수예요? 그럼 이 친구는 정수 부분 얼마입니까? 3.14159 이렇게 나가는 친구의 정수 부분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소수 부분 얼마인지 아셔야 되는데 소수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0.1415925라는 표현을 합니다. 부정확해요. 왜요? 끝이 없이 쭉 나가는데 요만큼만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린 지금 알죠.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알지만 여기에 0.14159라고 쓰면 이 둘을 더해서 정확히 파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의미는 통하지만.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더하면 원래 수니까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수 얼마예요? 파이죠. 거기서 정수 부분 얼마를 빼자고요? 3을 빼자고요. 그래서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3이라고 적으면 명확해요. 3.14159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거에 3을 빼면 0.14159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거니까요. 손실 없이 정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원래 그런 구조예요. 2.7에서 2를 뺐는데 딱 떨어지니까 적은 거고요. 1.0에서 1을 뺐는데 딱 떨어지니까 적은 것 뿐입니다. 근데 얘는 딱 떨어지지가 않죠? 그럼 그냥 이대로 적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사실 소수 부분이라는 건
소수 부분이라는 건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개념 때문에요. 맞죠? 자, 여기에서 어려운 이야기 해보죠. 마이너스 1.3이에요. 마이너스 1.3이고요. 마이너스 1.3의 정수 부분을 물어보면 이건 대답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1.3의 정수 부분을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이겁니다.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더해서 원래 수 나와야 돼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라면 소수 부분은 얼마여야 되냐면 0.3인가요? 마이너스 0.3인가요? 마이너스 0.3이죠. 둘 더해서 마이너스 1.3 나오려면 이거예요. 이거라고 대답하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3이라고 하는데 틀려요. 왜 틀리냐면 소수 부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마치 수에서 나눗셈도 나누어지는 수보다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소수 부분도 사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무슨 약속이 되어 있냐면 소수 부분은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0을 소수 부분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뭐보단 작아야 되냐면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0.3은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로는 적절한 정수를 더하고 적절한 정수를 빼서 이 친구를 0과 1 사이 이 친구를 정수로 만들어준다. 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맞는 건 여기에 1을 더하고 여기에 1을 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에 1 더하면 0.7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정수 맞나요? 0과 1 사이 수 맞나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3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은 0.7인 겁니다. 이걸 수직선상에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2, 3, 4예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했던 2.7은 여기쯤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한 1.0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한 파이는 3.14. 실수죠? 어쨌든 여기 위에 존재합니다.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한 마이너스 1.3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존재하는 위치가. 여기 봐요. 마이너스 1.3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존재하는 위치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겠죠. 여기쯤 있을 겁니다. 여기쯤에 마이너스 1.3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저걸로 알 수 있는 2.7의 정수 부분은 2입니다. 1.0의 정수 부분은 1이고요. 파이의 정수 부분은 3이에요. 마이너스 1.3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요. 그 수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 중에 가장 큰 정수값을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수보다 2.7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 중에 가장 큰 정수를 가져온 거예요. 마이너스 1.3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 중에 가장 큰 정수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를 가져온 겁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 정규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문제에 겁나 많이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X의 의미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죠?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그럼 대소 비교할 때 3개 있어요. 크다, 작다. 마지막 뭐예요? 대소 비교할 때 크다, 작다 말고 하나 뭐 있어요? 같다 있죠. 크다, 작다, 같다 있어요. 근데 여기 크지 않은이라고 그랬죠. 크지가 않다고요. 그럼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지 않은이라는 표현은 사실 무엇과 똑같냐면
작거나 같은이라고요. 그럼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2.7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 1.0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 마이너스 1.3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라고요. 그럼 사실 가우스 X는 뭘 말하는 거예요? X의 정수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가우스 할 때 혹은 정수 부분 할 때 같은 이야기예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앞에 거 떼서 가져온다예요. 아닙니다. 앞에 거 떼서 가져올 수 있는 것 양수에서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음수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니까요. 그래서 음수일 땐 하나 줄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직선상에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X의 정수 부분을 가우스 X라고 했고 소수 부분은 원래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원래수는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인데 소수 부분은 X 빼기 가우스 X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본다고요? 정수 부분. 그럼 이건 뭐라고 본다고요? 소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대수에 가면 뭔 짓을 하냐면 로그라는 걸 배워서 어떤 수의 로그를 씌워서 소수 부분, 정수 부분으로 나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분을 못하는 학생이 태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가우스 이야기 나온 김에 마저 하죠. 가우스의 결과물은 뭐냐면요. 바로 정수가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가우스 씌웠는데 안에 있는 식이 뭐든지 가우스의 결과물이 2.7 이런 거 못 나옵니다. 무조건 뭐만 나온다고요? 정수만 나온다고요. 됐죠? 그걸 가지고 실제 가우스 문제를 푼다면 가우스 X가 만약에 어떤 값이 나왔어요. 그럼 안 써 있어도 n이 무조건 정수라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정수 n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정수는 그 친구보다 하나 큰 친구겠죠. 맞죠? 자, 그러면 X가 그 친구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가 n이어야 되니까 여기 떨어져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X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쯤에 X가 있으면 이 친구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라고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어도 안 돼요. 여기 있으면 n 플러스 1이 가장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니까. 근데 여긴 있어도 돼요. 맞죠? 그럼 X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여기 돼요. 여기 돼요. 여기 돼요. 여기 돼요. 여기도 됩니다.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킨다는 건 X의 범위는 n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하나 큰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x라고 표현했는데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fx가 가우스 씌웠는데 2 나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fx는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은 수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우스 2x-4가 0이 나왔어요. 아니 마이너스랄까요?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럼 안에 있는 2x-4는 요 n자리에 마이너스 1이 왔다고요. 마이너스 1, 0이에요.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0보단 작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x의 범위 찾을 수 있겠죠? 넘기고 나눠서 정리하면 x가 아무거나 썼더니 숫자가 그지 같네요. 2분의 3과 2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가우스 x는 결과물이 정수가 나오는 이야기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니까 그 정수와 하나 큰 거 사이에 있다가 되는 겁니다. 누가요? x보다 요 안에 있는 친구 그 자체가요. 그리고 가우스 x의 의미를 뭘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원래 정수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적으시고요.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면 오늘 끝날 겁니다. 적으세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할 거고요. 앞 내용은 안 적으셔도 돼요. 지금 당장 몰라도 되는 내용이라서 안 적으셔도 되는데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대값 문제 해법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이야기고요. 절대값은 사실 의미가 부호를 띈다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럼 절반짜리 해석입니다. 뭐냐면 물리에서 벡터부터 출발을 합니다. 혹시 선행하신 분들 중에 과학에서 벡터라는 걸 쓰거든요. 뭐냐면 물리에서 어떤 물체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벡터는 두 가지 요소로 표현을 하는 걸 벡터라고 합니다. 크기와 방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벡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을 던져요. 공을 던졌는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다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움직임에 대해 크기와 길이와 어떤 방향으로 가냐, 방향까지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게 벡터입니다. 그리고 그 벡터에서 사실은 크기를 구하는 걸 우리는 절대값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절대값은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아셔도 돼요. 그럼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직선이 있습니다. 수직선이 있고요. 우리는 위아래로 못 움직여요. 좌우로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좌우로만 움직이는 운동이 있을 때 그걸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가 기준인 0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5칸을 갔어요. 그럼 떨어진 거리는 5죠. 근데 이쪽이라는 걸 약속을 한 거죠. 기준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이면 우리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플러스 5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5는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5가 무슨 의미냐면요. 오른쪽으로 5의 크기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요? 원점에서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럼 하나, 둘, 셋, 넷, 5 하면 여기는 떨어진 거리는 5인데 방향이 왼쪽이죠. 반대인 마이너스라고 하기로 한 거죠. 그럼 사실 이 마이너스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방향을 의미한다고요. 어떤 방향? 왼쪽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럼 이 5는 뭐예요? 크기예요. 무슨 크기?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크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로 크기와 방향 중에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 게 절대값이라고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을 씌워요. 해석이 뭐냐면 왼쪽으로, 원점에서 왼쪽으로 5칸 간 친구가 있어. 그럼 방향은 상관없이 떨어진 거리, 크기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게 절대값의 의미입니다. 얼마예요? 5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5는 오른쪽으로 5칸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방향은 상관없고 크기가 얼마야? 얼만큼 떨어져 있어? 를 물어본 게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얼마? 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좌표 평면을 움직인다면 위아래로까지 움직인다면 만약에 45도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 길이는 현재 모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친구가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벡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A 벡터라고 쓰고 위에 화살표를 적어줘요. 그럼 만약에 이런 벡터를 표현을 한다면 이 친구는 X축 양의 방향에서 45도 양의 방향 플러스 45로 방향이 되어 있고요. 이 길이를 물어봅니다. 그럼 그 길이를 물어보는 방법이 뭐라고요? 벡터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절대값입니다. 그럼 이 벡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2니까 루트 8, 2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크기는 2루트 2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좌우로 혹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고 동시에 움직이거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지만 3차원 형태로 움직이는 이야기까지 갑니다. 그걸 우리는 절대값 이야기를 해요. 왜 선생님이 절대값을 부호를 띈다가 아닌 이렇게 근본적인 이야기로 하냐면 이 개념을 알아야 나중에 기하를 설명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과생들 기하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거 할 때 절대값을 부호를 띈다로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럼 실제 해법입니다. 다 적읍시다. 절대값의 해법이에요. 절대값의 해법이고 절대값의 해법 중에 특이한 해법들이 있어요. 특이한 해법들이 있는데 물론 외우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 말고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절대값 x가 나오면 절대값을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값을 꼭 벗긴다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절대값 있는 상태로 계산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길 거고요. 절대값을 벗기는 걸 생각해 보면 절대값 안에가 양수죠? 그럼 사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음수면 이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음수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숫자에서는. 됐습니까? 그럼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이냐 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양수가 명확하면 그대로 꺼내면 돼요. 음수가 명확하면 음수배에서 꺼내면 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값 안에 누구 있나요? 이건 대답하셔야 돼요. 절대값은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값 안에 누구 있나요? 빨리 대답해요. 절대값 안에 누구 있어요? x 있죠? 그럼 물어볼게요. x가 현재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힌트가 없죠.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힌트가 없죠. 알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없으면 모든 실수니까 x가 현재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x가 알 수 없으니까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로 나눕니다. 양수도 음수도 아닌 경우는 없어요. 있네요. 0 있죠? 0은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는데 관습적으로 양수 쪽에 넣어줍니다. 음수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관습적으로 양수에 넣어요. 자, 그럼 이 순간만큼은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이 순간에. 이 순간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예요? 음수예요? 알 수 없어요? 양수죠. 그럼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음수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명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에 있는 친구의 음수배에서 꺼내면 됩니다. 그럼 안에 있는 친구의 음수배에서 꺼내면 돼요. 그럼 이게 해석을 바꿔서 하면 y는 x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세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세요. 두 영역을 합치면 얘가 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보고 적읍시다. x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이 있어요. 물어볼게요. 특별히 x의 범위가 없으니까 모든 실수예요. 그럼 x제곱 플러스 1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실수의 제곱 더하기 1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무조건 양수입니다. 내일 할 내용이긴 하지만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예요. 그거에 1을 더하면 뭐가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입니다. 그럼 이건 안에 있는 친구가 무조건 양수예요. 그럼 나눌 필요도 없죠. 이건 그대로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절대값을 벗어야 된다고요. 모르니까 나눴고요. 명확하니까 그대로 벗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절대값 나오면 제곱하고 이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건 특수한 케이스. 기본은 무조건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요. 만약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거에 대해서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의 절대값을 씌웠어요. 자, 그럼 물어보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은 이 범위에서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알 수 없다는 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뜻인 겁니다.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알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죠. x의 범위 뭐였어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였잖아요. 잠깐만, 양수네? 미안해. 미안해. 여기 5로 해야 되는구나.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마이너스 2x니까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하면 7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범위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요.
케이스를 나눠서 얘를 두 개로 나눕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요. 그럼 이거 여기에 써야 되는 건 x의 범위를 적는 거예요. 이건 우리 편의상 이렇게 적은 겁니다. x의 범위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x의 범위로 바꾸면 넘기면 되니까 x가 뭐보다 작다냐면 2분의 5보다 작다예요. 맞죠? 2분의 5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데 뭐까지 들어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실제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 이제 해석해서 쓸 때는 안 씁니다. 이렇게 쓸 때는. 그럼 지금 절대값 안에가 양수라고요. 그럼 이 순간, 얘를 바꾼 이 순간엔 얘는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정리하면 x가 야, 선생님 뭐 틀렸냐? 맞죠? x가 크다 2분의 5보다예요. 근데 범위가 여기까지니까요. 3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실제 해석을 쓸 땐 쓰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절대값 안에가 음수라고요.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외워야 되는 것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내용에서 파생되는데요. x 절대값의 제곱은 x 제곱의 절대값과 똑같고 벗긴 x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x의 절대값이었는데 만약에 a가 나온다면 우리 달고 있는 거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건 달고 있는 내용이죠. 저렇게 몇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긴 있는데 기본은 이거예요. 절대값 안에가 양이냐 음이냐로 나누시고 문제 명확하게 양이면 그대로, 명확하게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근데 알 수 없으면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